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군 철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포기했고 영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로마처럼 제국 유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국을 포기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군 철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에다가 군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더해서 반드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동맹을 연맹과 구별하는 동맹의 가장 현저한 특성은 파기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미동맹도 어느 한 일방의 요구에 따라 1년의 유예를 두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전부 불러들이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전부 철수하거나 대폭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의 전략적 가치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의 경제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미군 철수 여론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정치가 패러다임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해외 주둔 미군을 국내로 불러들이자는 소수 견해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헌법 검사이고 작가이고 러더포드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그의 저서 Battlefield America, War on American People and a Government of Wolves, Emerging American Policy State가 있습니다. 저서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화이트헤드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대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미군의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의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서두에서 상원의원 조지 맥거번의 연설을 인용했습니다. 조지 맥거번은 대통령 후보도 지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소중한 젊은 피를 해외에 보내 부패한 군부 독재를 부추기지 않겠다고 결의합시다. 해외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 조국의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헤드의 생각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군대를 집으로 데려올 시간입니다.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에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독일, 한국, 일본에서 그들을 데려오십시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에서 집으로 데려오세요. 니제르, 차드, 말리에서 집으로 데려오세요. 터키, 필리핀, 호주 북부에서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많은 피를 흘렸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전쟁인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에 대한 치안 유지를 중단하고 다른 국가를 점령하는 것을 중단하고 끝없는 전쟁을 중단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군에는 130만 명 이상의 남녀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고 이 중 20만 명 이상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에 나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작전 부한 및 적의 이전 부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이 배치되었는지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정책을 감안할 때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사 저널리스트 데이빗 바인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국인은 거의 깨닫지 못하지만 미국은 역사상 그 어떤 다른 민족, 국가 또는 제국보다도 외국 땅에 더 많은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대는 미국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전을 보호하고 해외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엘리트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미군은 전 세계의 석유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간 81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미국 군사 제국의 범위는 연간 1,560억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160개
9개 국가에 있는 800개에 가까운 기지를 포함합니다. 바이는 한국과 바이에른 알프스 같은 곳에 있는 미군 휴양지조차도 일종의 기지다. 전 세계적으로 미군은 170개 이상의 골프 코스를 운영한다고 보고합니다. 20년 동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조 달러와 수천 명의 목숨을 잃고 결국 쫓겨났으나 그것은 미국이 입은 손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를 순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군 병사들은 중동과 다른 지역이 멀리 떨어진 곳에 계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바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과 같은 사람들의 지원과 선동으로 몇몇 군산복합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가 납세자의 비용으로 계속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미군이 글로벌 경찰 역할을 하는 근거는 계속 변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의 이러한 전쟁은 미국과 나머지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도 않으며 부인할 수 없이 미국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다만 더 깊은 비지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전쟁 지출이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세계 총 군사비의 거의 50%를 차지하며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19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합니다. 실제 펜타곤은 50개 주 전체를 합친 건강, 교육, 복지 및 안전보다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그 폭과 범위 면에서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2001년 이후 미국 정부는 끝없는 전쟁에 4조 7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국방 관계자, 부패한 정치인, 무능한 정부 관리들이 선택한 미국의 군사 제국은 시간당 3,200만 달러 이상의 속도로 미국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미국인이 1년에 버는 평균보다 5조 달러 더 많은 돈을 이라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행되는 미래의 전쟁과 군사훈련으로 인해 2053년까지 총 비용이 12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적 무책임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군사 제국에 갖고 있지도 않는 돈을 빚을 내어 쓰고 있습니다. 탐사 저널리스트 유리 프리드만은 미국이 지난 15년 동안 신용카드로 테러와의 전쟁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미국의 연기금,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미 재무성이 발행하는 국채 즉 부채를 매입해서 들어온 돈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전쟁은 싸지 않으며 정부의 무능, 사기, 탐욕스러운 계약자를 고려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실제로 선도적인 회계회사는 국방부의 가장 큰 기관 중 하나가 수억 달러 상당의 지출을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추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정부 감사에 따르면 방산업체 보잉은 평범한 부품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여 수천만 달러의 초과 지출을 초래했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 납세자는 아래와 같이 막대한 지불을 했습니다. 4센트에 불과한 금속피는 71달러입니다. 1센트도 안 되는 작은 소형 장비 가격이 644.75달러. 국방성 안에서 7.72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부품이 1678.61달러. 국방성이 보유하고 있는 직선형 얇은 4센트짜리 금속핀이 71.01달러. 이런 식입니다. 방산업체가 이런 식으로 납세자의 주머니를 털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치명적이고 완전한 부도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인은 애국심 하나만으로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군을 지지했고 군대의 내부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해외 주둔 미국인이 미국인의 삶을 망치고 미국을 파괴하고 외국 땅에서 드론이 잘못된 조준으로 무고한 생명을 마구 죽이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군이 12분마다 세계 어딘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11 이후 미국은 약 50만 명의 죽음에 직접 기여했습니다. 그 모든 죽음은 납세자의 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들을 놀라운 수준의 역풍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국제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CIA 용어입니다. 전직 CIA 컨설턴트인 차마스 존슨은 미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면 엄청난 역풍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9.11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격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라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타임스퀘어 폭발 시도 또한 역풍이었습니다. 미군의 거대한 기지 포트 후드에서 총격도 역풍이었습니다.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드론 공격도 미국인에 대한 더 많은 역풍을 가져올 것입니다. 최근 아프간에서 있었던 미군의 드론 공격이 2세에서 10세의 아이들을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군사화를 요구하는 강경파들이 미국으로 전차, 유탄 발사기, 케블라 헬멧, 돌격 소총, 방독면, 탄약, 포탄, 야간 투시경 쌍안경 등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경찰에 전달해서 미국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 또한 역풍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터넷 경매로 전차를 살 수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옳았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메디슨이 설명했듯이 공공자유의 모든 적들 중에서 아마도 전쟁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부채와 세금으로 군대를 만들어내는 부모이고 소수의 지배를 초래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연극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방치와 자원 부족으로 국가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끝없는 전쟁, 무인 항공기 공격 및 증가하는 사망자로 납세자의 돈을 피의 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국가적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도 무너지는 경제와 급증하는 군대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간의 전쟁과 잘못된 경제적 번영으로 인해 대부분의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역사가 차마스 존슨은 민주주의 제국이 이러한 문제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유지하려 했으나 민주주의를 잃었습니다. 영국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로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제국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미국 합중국은 이미 민주주의를 포기한 채 로마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 때문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0여 년 전 군산 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이 우리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역임한 아이젠하워는 종전 후 등장한 이윤 추구 전쟁 기계의 부상에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화이트헤드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생각이 미국에서 상당한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국의 상당한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면 종국적으로 제국도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소모전이 발생할 것이고 이 와중에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